민주당이 오늘 상원회의에서 셧다운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지만 돌파구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강제 무급에 들어간 70만 공무원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저소득층 식비 지원 스냅 프로그램의 급여 전액 지급을 명령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중단을 요청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앞으로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비롯해 당뇨병, 비만 같은 만성 질환도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자가 공적 보조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영주권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람 맘다니의 당선 이후 공화당이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뉴욕주는 트럼프가 연방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 경관들을 대상으로 이민 단속에 참여하라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을 뒷받침할 초대형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머스크에게 미 국방 예산에 버금가는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15번째 표결이 오늘 붙여졌는데요. 한 채 양보도 없는 대립 속 항공 대란은 현실화되고 무급 공무원의 분노가 둘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도 올스탑되면서 소상공인 경영난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 시각 오후 5시 기준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15번째 표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무조건부 단기 예산안과 양당이 공동 추진하는 소규모 종합 예산안을 통해 정부 기능을 재개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협상에서 올해 만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일단 1년만 연장하면 이번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화당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은 분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편 셧다운 여파로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간 약 70만 공무원과 급여 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또 다른 70만 근로자들이 생계난에 시달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셧다운이 대량 해고, 예산 삭감, 퇴직 권유, 임금 지급 거부 위협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겪어온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수개월 전부터 기관의 기능이 멈춰 있었다며 지금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푸드뱅크 이용, 고지서 유예 요청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과 임금 지급 불확실성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은행권도 SBA 대출 업무 중단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대출 업무는 마비된 상황이라 사업 확장과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공대란 역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미 주요 도시 40개 공항에서 운항을 10% 감축한다고 발표한 이후 시행 첫날이었던 오늘 전국적으로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법원이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즉 스냅 급여 전액 지급을 명령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며 항소법원에 긴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행정부는 법원이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단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 스냅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의 존 맥코넬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에 오늘까지 11월분 스냅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분 지급 방침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장기화로 예산이 고갈됐다며 전체 급여의 65%만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아동 역량 프로그램 보호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맥코넬 판사는 국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단 하루라도 더 미루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긴급 기금 사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며 아동 역량 프로그램과 스냅 재원을 혼동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제1연방항소법원에 긴급 중단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문 내서 법원의 결정은 3건 분립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법원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무부는 또한 스냅 전액 지급을 강제하면 다른 복지 예산 수십억 달러를 옮겨야 하는데 이 돈이 다시 채워질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스냅은 미국 내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이용 중이며 11월 한 달 급여 예산만 약 90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원에 이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역대 최장 셧다운의 여파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축소 정책이 본격화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이 이민 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혈액과 같은 전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만성 질환도 비자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재가동으로 비자 신청자가 공적 부조, 즉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건강 조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지침에서 비자 담당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공공지원 의존 가능성을 입국 자격을 제한할 새로운 기준으로 고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침은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암, 신경계 질환, 정신질환 등은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자 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른바 공적 부담, 미국 사회 자원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면밀히 따지겠다는 겁니다. CBS는 이번 조치가 불법 이민자 추방과 신규 이민 억제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연장선상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카톨릭 법인 이민 네트워크의 찰리 휠러 변호사는 이 지침은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비자 담당자는 신청자가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민자가 장기적으로 자립 가능한가가 관건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더해 공적 부조 규정 강화안도 추진 중입니다. 폭스뉴스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백악관 산하 정보와 규칙 총괄실에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패키지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비자 신청 시 신청자의 나이, 건강, 영어 능력, 재정 상태, 의료 서비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고령 신청자는 취업 전망과 은퇴 후 자립 여부까지 따로 심사받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문서에서 자급자족은 100년 넘게 미국 이민 정책의 핵심 원칙이었다며 공적 구조에 의존하는 이들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거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까지 공적 부조로 간주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이를 철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었으며 다시 강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만성 질환자를 이민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10%가 앓고 있는 당뇨병이 포함되면 영향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공공자원의 보호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즉시 적용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시 차기 시장으로 조란 맘다니가 당선되자 공화당 인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뉴욕주는 연방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시장 선거에서 공식 승리한 조란 맘다니 당선인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맘다니의 당선이 단순한 지방선거의 의미를 넘어 민주사회 진영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맘다니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뉴욕시로의 모든 연방자금 지원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맘다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뉴욕시로 향하는 모든 미집행 연방자금을 철회하고 어떠한 연방자금도 뉴욕에 배정하거나 지출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버디 카터 연방하원의원은 뉴욕 시민들이 공산주의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그들을 떠받칠 이유가 없다며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 속에 살게 두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맘다니 당선인을 급진 좌파의 얼굴이라고 비난하며 필수적인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한 연방 자금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 주정부는 맘다니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 투입을 시도할 가능성과 이에 따라 뉴욕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및 행정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호컬 주지사는 법 집행기관 관계자, 비즈니스 리더, 시민사회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에 군 투입 명분을 만들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서비스직 노동조합 지부, 시민단체 인디비저블 등과 회의를 열고 특히 시위 질서를 유지해 연방군 개입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업 지도자와 종교계, 제한군인 단체 등과 추가 회의를 계획하며 금융 중심지 뉴욕에서 군 투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도시에서 보여준 군 연방요원 투입 사례를 주시하며 맘다니의 당선이 유사한 조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철저한 대비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긴급서비스국장 제키 브레이는 목표는 투입을 저지하거나 저지하지 못한다면 지연시키고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하는 것이라며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 경관들을 대상으로 이민 단속에 참여하려는 광고를 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고가 단순 인력 모집을 넘어 이민자와 경찰 간 긴장감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례 없이 강화된 단속으로 미 전역 건설 현장의 인력 공백 심화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NYPD 경관들에게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공옹호관은 이 광고가 시민들 사이에 혼란과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역시 이민 단속과 공공안전의 명분이 아니라 백인 민족주의적 어젠다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YPD 노조는 경관들의 과중한 근무와 저임금 문제를 오히려 부추기는 광고라며 뉴욕 경찰이 이런 방식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광고는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경찰이 이민 단속기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불신과 심리적 위협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욕시와 시민단체들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편 이같이 연일 강화되고 있는 단속은 경제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 전국 건설업계에서 3명 중 1명꼴인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공사 현장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건설업협회는 미 전역 회원사의 92%가 채용난을 겪고 있으며 28%가 단속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와 미네소타에서는 건설 현장 단속으로 수십 명이 체포됐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급습이 잇따랐습니다. 일감은 넘쳐나지만 단속기관의 급습 소문만으로도 근로자들이 출근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추방이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지연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경제정책연구소는 건설 인력 140만 명이 사라질 경우 최대 86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을 뒷받침할 초대형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머스크는 AI 야망을 실현하려면 자체 칩 생산이 필수라며 인텔과의 협력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머스크에게 무려 $1조,
미 국방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보상안도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다음 승부수를 반도체 자립으로 정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는 AI와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직접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TSMC로부터 칩을 공급받고 있지만 머스크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 테슬라 테라팹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라팹은 기존 메가, 기가팹보다 한 단계 더 큰 규모로 초기 월 10만 개 웨이퍼 생산에서 최대 100만 개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의 월간 생산량이 142만 개 수준입니다. 머스크의 발표 이후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약 4% 급등했습니다. 업계는 테슬라의 진입이 AI 반도체 생태계 재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또 하나의 이례적인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지급하는 1조 달러, 한화, 약 1,400조 원 규모의 주식 보상안입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가 회사의 시가총액을 현재 약 1조 5천억 달러에서 8조 5천억 달러로 끌어올릴 경우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 4억 2,300만여 주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과 맞먹는 사상 최대 CEO 보상으로 머스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의 지분율은 25%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반도체 직접 생산 전략은 AI와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머스크의 승부수라며 머스크의 구상이 실현되면 반도체 공급망이 크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서 I-485 작성 시 작은 실수나 누락도 접수가 거부되거나 심사 지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공적 부담 항목을 빠뜨리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하면 심사가 중단되거나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485는 임시 체류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하기 위한 핵심 서류로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범죄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작은 오류 하나로 수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제출 전 전체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공식 안내문을 먼저 숙지하고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변하며 특히 공적 부담 항목과 첨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화당의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이 2026년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SNS를 통해 호컬 주지사는 미국에서 최악의 주지사라며 높은 세금과 생활비 등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또 뉴욕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로 만들겠다며 당파를 초월한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현 주지사는 스테파닉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조력자라며 극단적인 정책을 뉴욕에 도입하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30세에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 현재 5선에 성공한 공화당 내 차세대 주자로 꼽힙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호컬 주지사가 52대 27로 앞서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서 아시안 유권자의 절반이 조람 맘다니 시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과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교육재단의 출구조사 결과 아시안 유권자 49.1%가 맘다니 후보를, 33.8%가 쿠오모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아시안 유권자 4명 중 3명은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시안의 65%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오모 후보에게 표를 줬고 20%는 진보 성향의 맘다니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는 절반을 넘었고 공공안정과 민주주의, 주거, 의료 순으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아시안 청년층의 투표율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퀸즈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의 유권자 민심은 쿠오모 후보에게 더 실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쿠오모 후보가 약 43에서 44%의 지지율로
맘다니 후보 39.4%를 앞질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